저는 이 공부라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지는 거고 나를 멋지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걸 엄마가 말하는 순간 잔소리더라고. 잔소리죠. 얘들아 나도 해봤는데 엄마 말이 맞더라.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아이 괜찮을까? 뭐 좀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번에 신간 초등 공부 자신감으로 부모의 걱정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주인공이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임민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민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12년을 목포에서 지방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중앙대학교 의대를 진학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책들도 쓰고요. 그리고 강연 활동도 하고 있고 컨텐츠들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의대만 다녀도 힘든데 그런 많은 활동들 하시는 거 너무 대단하세요. 네, 워낙 이런 활동들이 재밌고 특히 제가 지방 비학군제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 진짜 열심히 해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들을 기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대에 가면 이런 활동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지방 소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심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의 공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이거를 위한 과정이 아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다른 인성을 배우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부를 하는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 입시, 명문대 입학, 뭐 의대면 제일 좋고 이런 분위기지만 작가님께서도 공부의 목적을 입시 성공 그 이상의 의미로 바라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공부의 목적을 성적으로만 해버리는 순간 되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전교 1등은 전교생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대도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갈 필요도 없고 맞아요. 사실은 공부가 아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학생 때 하는 공부가 우리 아이들의 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초중고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해봤고 책도 열심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의대를 다니면서 책도 써보고 강연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활동들을 도전해볼 수 있는 게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포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해낼 수 있구나. 그 마음가짐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 시기부터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의대 갈 필요 당연히 없고 모두가 1등이 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해냈다.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꿈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꿈이 있는데 이미 공부랑 관련된 꿈이 아닌 거예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거나 이미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거나.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라는 꿈이 확고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다시 꿈이 바뀌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해놨다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꿈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꿈이 공부랑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해서 공부를 안 시킬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뭘 하고 싶더라도 그걸 이뤄낼 수 있는 기본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게 사실 시켜가지고 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와 이제 압박 속에서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 이 두 아이의 차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습관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공부 습관 하나도 없어도 그냥 엄마가 숙제하라고 하면 하고 공부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하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는 더 이상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학생만 되더라도 초등학교 때 엄마가 시키는 공부만 해봤고 내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봤거나 내가 내 의지로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어봤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정말 무너지기 쉽더라고요. 그쵸. 특히 사춘기가 온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공부 습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맞아요. 나는 원래 학원 다녀온 뒤에는 숙제하는 거야. 그게 몸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춘기가 오더라도 엄마랑 싸우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숙제하고 엄마랑 싸우고 울면서 학원 가고 왜냐면 학원을 다닌다는 건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고 그게 아니라는 습관이 있는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 습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주도 학습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엄마들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초등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요즘에 많이 바라시는 게 음. 초등 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하길 바라시거든요. 아. 워낙 요즘 자기 주도라는 키워드가 많다 보니까 초등 아이들이 숙제도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문제집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수학이 어려우면 수학 문제집 좀 스스로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초등 아이들이 되게 어립니다. 그쵸.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초등 과외를 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를 막 스스로 찾아서 하고 내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문제집을 막 풀고 그건 정말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가능한 일이고요. 초등학교 때는 결국에 엄마가 이끌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혼자서 다 하길 바라지 않으시면 좋겠다. 엄마가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럼 이끌어줄 때 습관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매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매일. 특히 독서.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만 되더라도요. 그날 영어 숙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내일 하자고 넘기는 집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요. 올라가면 갈수록 숙제 조금 많으면 독서 미루다 보니까 그 매일이라는 키워드가 깨지는 순간 독서랑 멀어지기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하루에 진짜 5분이라도 좋으니까 독서를 매일 한다는 키워드를 특히 주말에도 놓치지 않고 가져가면 좋겠다. 네. 초등 저학년 때도 꾸준히 엄마가 아이한테 여유가 된다면 잠자리 독서도 계속 해주시고 아니 여유가 된다면이 아니라 그냥 네.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만큼 이 독서라는 키워드는 놓치지 않았으면 네. 좋겠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특히 연산도 아이들 중에서 연산 싫어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사실 연산 누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미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산도 매일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는 습관, 그 매일이라는 키워드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학년 때는 정말 적은 양. 그렇죠. 문제집도 쉬운 거부터 해도 되니까. 그렇죠. 제일 1단계 네. 문제집 뭐 맞아요.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습관만 생기고 나면은 나중에 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결국 중고등 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려면 초등 때 그런 습관들을 잡아주시고 그걸 넘겨주는 느낌으로 그렇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아이한테 말로만 시키는 것보다 아이가 옆에서 책을 읽을 때 부모님도 함께 읽어주시고 특히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가 이제 문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한 번도 저한테 직접 알려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EBS 강의 듣게 하고 오히려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던 거. 그러니까 수학으로 크게 싸울 일이 없었어요. 외주를 맡겼으니까. 외주. 네. 근데 이제 국어만큼은 저희 엄마가 책을 정말 좋아하셨고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두꺼운 책 읽으시고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쉽게 풀어서 알려주시고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과인데도 그런 문과적인 감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항상 독서할 때 신경 써주셨던 것도 제가 보통 10시에 잔다고 하면 9시 반이 되면 정말 이 방이 정적. 고요하거든요. 그 정적. 창문 열어놓으면 그 새소리만 들리고 그때 저는 제 책 가져와서 그 책을 같이 읽었던 공기 그게 너무 좋아요. 그 공기. 그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맞아, 거예요. 맞아. 그 차분한 시간이 좋거든요. 아이도 읽으면서 옆에서 같이 잠자리 독서도 좋고 아이가 더 컸다면 엄마는 엄마가 읽을 자녀 교육서든 자기 개발서든 좋으니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다 책 네. 읽으시는 분들이라 네. 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현장 강연에서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네. 엄마가 책을 읽어도 안 읽을 얘는 안 읽는다. 이렇게 발레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세상에 100%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그래, 해요. 맞아.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다 원하는 목표 이뤘겠죠. 그쵸. 근데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확률을 높인다. 근데 저는 이 자녀 교육은 확률 싸움이다. 요즘 그 말이 꽂혀 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네,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치.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해줬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엄마가 책을 안 읽는 것보다 그쵸. 읽고 있는 게 아이가 뭐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읽기를 바란다. 너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냐. 뭐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네. 엄마가 먼저 책을 읽으시면 그쵸.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확률을 아이가 높이는 책을 거예요. 좋아할 확률. 맞아요. 그리고 문해력이 높아질 확률. 맞아요. 문해력이 높으면 공부를 잘할 확률. 맞아요. 네, 다 높아집니다. 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확률. 맞아요. 사실 솔직히 저는 책을 너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기본이거든요. 네. 문해력, 네. 생각하는 능력 이게 맞아요. 너무 기본으로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 기반은 다 독서로 닦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엄마가 읽어야지 아이도 읽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쵸. 확률 높아지는데 하셔야죠. 네. 근데 요즘에 그것도 많더라고요. 네. 아이가 이 텍스트를 읽는 걸 어려워하니까 음. 오디오북. 아. 누가 읽어주는 건데 기계가 읽어주는. 아.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런 것도 많아요. 책의 내용을 또 요약해주는 요약해주는 거. 영상도 있고. 좋지 않아. 그렇죠. 그건 사실 영상이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 네. 차분하게 상상해보고 그렇죠. 고민해보고 네. 그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상은 맞아요. 약간 수동적이에요. 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책은 내가 읽다가 덮어도 되고 네. 멈춰도 되고 네. 네, 밑줄 긋고 글자 쓰고 생각 좀 하고 네. 이게 진짜 독서거든요. 맞아요. 한 권 다 그래서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학습을 할 때도 네네. 인터넷 강의나 패드 학습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네. 어쨌든 문제집도 텍스트로 된 걸 그 손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더 느꼈으면 그러면서도 책이랑 가까워지는 건데 요즘에는 공부도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손으로 만질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연필을 잡고 뭘 써보는 경험도 줄어들고 아이들 글씨도 되게 네. 잘 쓰기가 펜으로 써보고 터치하고 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메일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든 글쓰기도 네. 일기도 매일 2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매일 하는 습관. 네. 그래서 안 하는 날이 이상한 이상하게 거죠. 찝찝하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말이 잘 통한다. 오늘 독서를 안 하니까 이상한 날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진짜 되게 특별한 날인 거예요. 독서 안 하는 게. 아. 공부도 마찬가지고. 아니 제가 커뮤니티 운영을 하는데요. 네. 저 메일의 힘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해가지고 네. 커뮤니티 운영한 지 지금 2년 차거든요. 네. 처음 1년 동안 모든 커뮤니티가 주말도 없었어요. 아, 공휴일도 없고 다 무조건 메일 인증이었거든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습관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초등 대상으로 주말 이틀 동안에 네. 세 문제라도 좋으니까 토일도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막 너무 인간미 없다. 그쵸. 애가 로봇이냐. 근데 두 문제, 세 문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맞아. 그걸 통해서 어. 공부를 안 하는 날이 이상했으면 좋겠다. 아. 왜냐면 요즘에 우리 초등 아이들 보면 습관 안 잡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저는 그게 주말 이틀을 통째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 네. 독서도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줄글책 좀 읽다가 네. 주말 이틀 동안 줄글책 아예 안 읽어버리면 또 월요일날 힘들어하고 수목금 되나 싶더니 또 토요일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말 이틀 동안도 네.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양은 적게 하되
그 매일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가면 좋겠다.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못한 거를 토요일 날 다 했거든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 쉬었는데 웃긴 네. 게 뭐냐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일요일 날 네. 놀긴 노는데 네. 이제 궁금했던 책 더 읽거나 하던 거를 더 하는 그게 돼요. 네.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거의 매일이니까. 네. 네. 그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만약에 이 거 다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요일도 하거든요. 그게 매일 중요해요. 매일 맞아요. 매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네네. 게 월화수목금 동안 해야 될 걸 못했을 때 네. 이 토요일 날 시키고 이런 것들 저도 네네. 이제 제가 초등 대상 과외할 때 많이 시켰던 건데 아. 그 과정에서 저는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월화수목금 집중해서 하고 토요일 날 쉴 건지 아니면 월화수목금 조금 힘 빼고 토요일 날 할 건지.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수학 숙제, 영어 숙제가 있다고 하면 뭘 해야 될지는 엄마가 정하더라도 수학 먼저 할지 영어 먼저 할지 정도는 아이한테 물어봐 주시고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선택이 쌓여서. 그렇죠.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초등 때는 아이한테 플래너 안 시켰다가 중등 되자마자 뚝! 그러니까 엄마가 플랜 다 짜주다가. 그쵸. 그게 많아요. 뚝 끊어지는 게. 독서도 7살 때까지는 잠자리 독서 해주시다가 초1 때 뚝!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나이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정말 조금씩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플래너도 월화수목금 엄마가 해줬다면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아이한테 금요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월화수목 엄마가 해주고 그렇게 좀 하나하나 넘겨주는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해보고 실패도 하고 네. 이거 아니었네 이렇게 맞아요. 짜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 느껴야 그쵸. 되거든요. 그 시행착오가 진짜 그 중요하죠. 시행착오를 지금 안 느끼면 나중에 느껴야 돼요. 맞아요. 고등학교 와서 느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정말 그 습관 네. 중요합니다. 작가님은 지역 소도시에서 이제 학원 인프라가 거의 없는 곳에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근데 그 경험이 지금의 교육 철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2002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리다. 이제 목포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죠. 중등 시기가 이제 10년 전이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전남 목포 검색해 보시면 학원 인프라가 없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검색하면. 왜냐면 황소가 생겼어요. 황소가. 이제 목포까지 침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말 장단점이 있구나. 단점은 외로워요. 외로워. 함께 갈 친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제가 특이한 느낌이고 저만 약간 유난스럽게 시험 많이 남한애들 공부하고 막 쉬는 시간에도 마음 급하면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좀 재수없어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을 해야 됐어요. 그게 특이한 거였거든요. 그 비학군지라면 아실 거예요. 그게 항상 아쉬웠죠. 근데 의대 와서 잘하는 얘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보니까 이거 나름 괜찮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과학고를 지원도 안 했었던 게 그게 싫어서였거든요. 내가 평범해질 것 같아서 학군지로 갔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얘들이 다 나보다 똑똑하고 그게 두려웠었는데 그럴 수 있죠. 의대 와서 느낀 건 나름 그것만의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분위기인 거고 그걸 인정해주고 서로의 능력을 아니까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질문도 하고 그게 더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좋다. 그래서 저는 학군지의 장점이 분명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비학군지 하면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다만 장점은 나만 하니까 저만 정신 차리면 그래도 성적 올릴 수 있거든요. 그 내신 등급 내신 등급이요. 저만 딱 정신 붙잡으면 그게 근데 사실 쉽지가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나중에 지금 초등학교 때야 그렇게 보내지만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학군지에 내신 따기 힘든 그 대신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를 갈지 아니면 비학군지지만 내신 따기 좋다고 알려진 고등학교를 갈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책
너무 잘 나왔는데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번 책을 통해서 사실 부모의 걱정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주인공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활동을 한 게 네. 처음부터 초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중고등 책이 제 첫 책이었고 중고등 대상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게 네. 초등 때 공부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해본 경험이 없고 네. 공부에 대한 정서가 틀어져 버린 아, 중고등 학생들을 네. 다시 바꿔주는 건 어렵더라고요. 아, 이미 사춘기를 거치고 주관이 잡히면서 공부에 대한 정서가 틀어져 버렸고 초등, 중등 내내 안 했던 습관을 고등 때 갑자기 하기 어렵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네. 이제 플래너 써야겠구나. 근데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못 하더라고요. 마음가짐도.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초등으로 내려와서 아직 공부의 습관과 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초등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이번 책을 통해서도 이 부모의 걱정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공부 정서를 강조하는 것도 공부라는 게 중고등 때까지만 하고 끝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하죠. 평생 합니다. 지금 대학교 가서도 저도 너무 힘들고 아직 끝이 안 나잖아요. 끝 없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의사로서도 해야 될 거고 네. 부모로서도 네. 해야 될 거고 끝이 없단 말이죠. 네. 그 시작이 초등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공부라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지는 거고 그렇죠. 나를 멋지게 하는 거구나.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맞아요. 초등 때. 그렇죠. 근데 그걸 엄마가 말하는 순간 잔소리더라고요. 잔소리죠. 그래서 제가 엄마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건너뛰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좀 통하더라고요. 강연을 해보니까. 아직 순수하니까 네. 듣거든요, 또. 그래서 엄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얘들아 나도 해봤는데 엄마 말이 맞더라. 그걸 해주는 게 이번 네. 책의 목적이고 공부 마음가짐과 습관이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들려주고 싶은 건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 아이들을 위한 얘기들이지만 네. 이걸 이제 바꾸면 자녀 교육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맞아요. 제가 33페이지에서 강조를 하는 게 네. 공부하는 게 짜증나요? 이런 고민이 있고 네. 짜증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적혀 있거든요. 많은 초등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서 짜증내고 툴툴거리고 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되게 힘들어하고 그쵸. 내가 뭔가 잘못하나? 그리고 그거 들어주고 봐주는 것도 그것도 너무 힘들고, 누가 맞아. 보면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학원 끊으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서 힘들거든요. 그 짜증 받아주는 게. 그래서 아이한테 짜증내지 마. 그 말 할 시간에 들어가서 했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신단 너무 말이죠. 듣기 싫다 그 말.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마냥 즐겁게만 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네. 내가 학생 때는 몰랐는데 네. 어른이 되고 네. 내가 책도 읽어보고 네. 자기 개발도 해보니까 네. 공부가 중요한 거구나. 나 그때 돌아가면 나 공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걸 아이한테 바라시거든요. 왜냐면 나는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표정이 다들 굳어지십니다. 되게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얘기거든요. 제가 맞아요. 강연 때도 엄청 강조하는 맞아요. 건데 시험이 있다는 건 그리고 평가를 받는다는 건 공부를 더 이상 재미로 하기 어렵다. 그렇죠. 사실은 어른들도 누군가한테 평가받는 게 그리 썩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학습이 시작되는 순간 수학 자체는 얼마나 논리적이고 사고력을 키우는 즐거운 일인데 맞아요. 근데 채점하는 순간 재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답안지가 있으니까 재밌죠. 근데 아이들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단어 평가도 학교에서 시험 안 보면 즐거운데 시험 보는 순간 즐겁지 않죠. 왜?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시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안 볼 수 없죠.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렇죠.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은 있고 그렇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초중고 현실상 시험이 있는 한은 우리 아이들이 마냥 즐겁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학습이 시작되었다면 아이가 공부하면서 짜증을 내는 걸
어른의 관점으로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은 지금 초등 공부지만 평가받는 입장에 있는 거고 힘들 수 있겠구나. 당연하다. 당연하다. 나도 당연하다. 어른들도 그랬고 맞아요.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네, 그걸 제가 강조 드리는 네, 거고요. 네.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원래 짜증나는 거니까 너 엄마 아빠한테 짜증 좀 내지 마. 그렇게 이제 이건 쓴 거고. 네. 너무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얘기 이것만 해도 안 되겠는데? 네. 한번 다시 만납시다. 네.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영상이 이미 길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꼭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못한 얘기 더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